우리가 말하는 다항식이다라고 한다면 이 다항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다항식.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차수가 주어진 덧셈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차 다항식이다 라고 한다면 1차 다항식 ax 더하기 b의 꼴. 우리 이것은 1차 다항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것은 x에 대한 1차 다항식인 거야. 그럼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다라고 한다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필기할 필요 없어요. 우린 이것을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x에 대한이라고 한다면 얘는 미지수를 x로 보겠다는 얘기지. 근데 미지수가 x가 아니라 y가 미지수일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ax 더하기 by 제곱 더하기 5xy 더하기 k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y가 미지수면 그 얘는 뭐에 대한 다항식인 거야? y에 대한 2차 다항식인 거야. 왜? y라는 문자에 대한 가장 큰 차수가 2차잖아. 그럼 이것은 x에 대한 몇 차 다항식이죠? 1차 다항식이죠. 근데 만약에 식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것은 y에 대한 2차 다항식이고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야. 그렇죠? 그럼 이것은 xy에 대한 몇 차 다항식인 거야? 1차. xy에 대한 3차 다항식이야. 왜? 가장 큰 차수 생각한다면 xy에 대한이라는 얘기는 x랑 y를 합했을 때 가장 차수가 큰, 그러니까 문자 개수가 제일 많은 게 이거거든. x 2개, y 하나. 그러니까 얘는 xy에 대한 3차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다항식인데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정리하겠다라고 한다면 특정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1-1번에 다항식 ABC가 있대요. 그러면 각각 이 ABC는 각각 다항식은 다항식인데 문자를 특이한 일이 없으면 그냥 X라는 문자에 대한 다항식으로 생각하자 이거지. 그럼 첫 번째 다항식 A는 X에 대한 몇 차 다항식인 거야? 3차 다항식인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정리가 된 그 식이 지금 예쁜 거다 안 예쁜 거다? 안 예쁜 거라고. 왜? 다항식을 정리하겠다는 얘기는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으로 우린 그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하는데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게 가장 보기에 깔끔하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각각의 식을 정리를 해주면 A라고 하는 게 일단 문제 써주면 x제곱 y 그 다음에 더하기 3y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인데 이걸 다시 한번 예쁘게 쓴다면 x에 대해서 가장 큰 차수부터 3차식 그 다음에 2차식 x제곱 y 그 다음에 차수가 없는 거 근데 1차식은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짝 건너뛰고 그 다음에 차수가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약간 더 보기에 깔끔하다는 거야. 그럼 똑같이 b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을 x에 대한 3차 다항식이니까 역시 정리해주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그러니까 3xy 제곱이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죠? 3x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런 식으로 줄 맞춰서 정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구하고자 하는 A랑 B랑 C랑 더하라 이런 문제들을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C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그럼 C도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랑 껴있는 거는 마이너스 x제곱 y 그 다음에 x 1차식은 마이너스 xy 제곱 마지막에 더하기 2y 세제곱이네요. 됐다 그쵸?
자, 첫 번째 문제. 이 세 개를 더하래요. 그 세 개를 싹 다 더해버리면 얘는 x세제곱이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뺐으니까 결국 세 개가 있는 거랑 같다. 그 다음에 x제곱 y는 서로 상쇄되니까 지워지겠죠. 그다음에 요거 두 개는 x, y제곱이 세 개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두 개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개 마이너스 한 개, 두 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네 개가 있더라 라고 정답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그냥 풀어보면 될 거야. 얘는 뭐 수업 때 따로 해주진 않을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럼 실수를 안 하려면 머릿속으로 그냥 단순히 계산한다기보다는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습관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습관 중 하나는 뭐다?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서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것이 되도록 정리하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면 실수를 안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기본도 아니고 기초예요. 기초. 충분히 3-1을 제대로 진행한 학생들은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 1-2번. 다음 식을 간단히 알아. 8분의 1 x제곱 y세제곱 나누기 4분의 1 x세제곱 y. 자, 이거의 제곱 곱하기 마3 x제곱 y세제곱의 세제곱. 그냥 풀어볼게요. 예, 우스운 문제이긴 하지만 풀어볼게요. 본인한테 우스울 수도 있어도 실제로 이것들 잘 못하는 고등학생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것도 사실 칭찬을 받아야죠. 내보자. 자, 주어진 식을 정리해주면 상수는 상수끼리 먼저 계산할까요? 그러면 상수는 8분의 1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꿀 수 있고 얘를 곱하기로 바꾸는 순간 요게 역수가 되죠. 4. 근데 걔를 제곱했으니까 16. 다시 곱하기 마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 상수고 그 다음에 x는 x끼리 계산하면 x의 제곱 그리고 얘는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몇 제곱이다? 6제곱이죠? x의 n제곱의 m제곱은 x의 n제곱을 n번 싹 곱한 거고 그럼 그 결과는 x의 n 곱하기 m제곱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얘는 x 6제곱인데 나눌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니? 분모에다가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린 분모에 쓸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차수에 대한 나눗셈은 빼기 6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 곱한다면 2 곱하기 3은 6이니까 곱할 때는 더하기 6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이게 x에 대한 결과이고요. 그 y에 대한 결과 마찬가지로 y의 3 나누기니까 빼기 2 됐죠? 곱하기니까 더하기 9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그냥 상수는 상수끼리 약분해주면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x의 제곱 y의 10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최종 결과겠죠. 풀 때 물론 이거를 그냥 하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정리한다는 것은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정리를 할 거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상수들은 상수끼리
x는 x끼리 y는 y끼리 처음부터 이렇게 묶어놓으면 역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거야.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3번 1-3번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대요. 정의를 한 거죠. 정의를. 우리 일반적으로 뭐 x 이렇게 돼 있으면 x 더하기 y다. x 마이너스 y다. x 나누기 y, x 곱하기 y. 우린 이를 사칙 연산이라고 한다고. 그쵸? 이 정도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문제에서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이 아니면 이거 다 뭐라고 읽어주면 되냐면 그냥 연산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럼 얘는 그냥 x 연산 y인 거야. 그러면 이게 연산인데 근데 만약에 얘가 정의가 되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x랑 y랑 연산하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도 맞지만 이 x랑 이 y는 그냥 상대적인 위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x랑 y를 연산하면 x는 위치, 앞에 거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의 2배를 더하고 1을 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게 조금 더 좋아요. 해석의 방법인데 자 그러면 1-3번으로 돌아가서 문제 이렇게 돼 있죠. A 연산 B가 A 연산 B가 뭐라고 돼 있니? 앞에 거에서 뒤에 거에 3배를 빼는 거다. 이렇게 읽어주자고. A 연산 B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에 3배를 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또 다른 A 연산 B 또 다른 연산은 걔는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더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다가 뒤에 것을 곱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제 P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Q가 삐리리리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P 그 다음에 연산 Q 다시 거기에다가 연산 Q. 자, 이거를 X랑 Y에 대한 다음식으로 정리를 하래요. 자, 문제를 풀 때 우리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하나는 P랑 Q가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P, Q를 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P를 대입하고 Q를 대입해서 P 연산 Q니까 걔는 요 P에다가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의 3배를 빼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입한 다음에 정리를 할 것이냐 라는 거죠. 첫 번째는 주어진 식을 대입 후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두 번째 나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얘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PQ에 이 삐리리리를 대입할 거냐. 당연히 우린 둘 중에 어떤 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걸 알고 있다 이미. 두 번째 거. 문제를 풀 때는 보통은 먼저 식을 정리하고 나중에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편했다는 걸 알고 있죠. 그게 바로 뭐야? 치환이잖아. P랑 Q가 없으면은 그냥 주어진 식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얘를 P, 얘를 Q라고 치환해주면 주어진 식을 더 쉽게 빠르게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P, Q에 주어진 식을 대입해서 두면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P, Q를 넣는 게 아니라 먼저 이 결과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요 연산에 의해서 P-3Q 이렇게 되고요. 다시 그거와 Q를 연산해버리면 둘의 연산은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 거에다가 뒤에 걸 곱하는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면 P-2Q 곱하기 거기다가 뒤에 거를 곱한 거
이제 PQ에 이 다항식을 집어넣어서 그냥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그냥 가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그냥 과제하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나눗셈. 우리는 수의 나눗셈에 대해서는 학습을 해봤습니다. 수의 나눗셈은 학습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17을 4로 나누자 라고 한다면 얘를 다음과 같이 쓰잖아요. 17은 4 곱하기 4 더하기 1이다 라고 쓰잖아요. 우린 그럴 때 요것은 나누고자 하는 수였고 요 4를 목, 요 1을 나머지라고 썼었죠. 그러면 A를 B로 나누면 땡땡땡. 그러면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는 거야? A는 B 곱하기 목 Q 더하기 나머지 R이라고 쓰면 될 거야. 맞죠? 그럼 이것이 목과 나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이 목과 나머지가 꼭 숫자들의 관계냐? 그렇지 않고 이 A랑 이 B가 다항식일 수도 있다고. 다항식. 그러면은 A라는 다항식이 fx야. fx. B가 gx야. 그러면 fx를 gx로 나눴어. 그럼 이런 것처럼 똑같이 써주면 그럼 fx는 gx로 나누면 몫이 있다. 그러면 몫도 x에 대한 식이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럼 그 몫을 qx라고 쓰면 되고 그럼 그 나머지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 나머지를 rx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근데 도대체 나눗셈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직접 나누면 돼요. 7을 4로 나누었다. 우리 17을 4로 나누었다. 우리 17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4, 16 나머지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걔를 다시 실어 쓴 게 이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것처럼 나눗셈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항식이다 하더라도 직접 나누면 되는데 근데 이게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짜증난다고.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gx가 이 gx가 1차 다항식이면 얘가 만약에 1차 다항식 ax 더하기 b의 꼴 1차 다항식이면 그때의 목과 나머지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린 그것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조립제법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이론을 배운다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이 조립제법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어디를 가든 뭐 수학 카를 하든 수학 1, 수 2 어디까지 가든 조립제법은 계속 쓰여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익숙해질 텐데 그냥 가급적이면 오늘 하는 단원에서 그리고 과제라는 부분에서 과제를 하고 나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1-4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이겁니다. 2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0x 마이너스 1 일단 차수가 이렇게 내림차수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예쁘게 된 거야. 근데 그것을 2x 마이너스 6으로 이것을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이런 문제죠. 그렇죠? 나누면 땡땡땡 이 문제니까 만약에 조립제법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얘를 나누는 그것처럼
직접 나누면 돼요. 직접 나눈다는 얘기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20x 마이너스 1을 직접 나누는 거죠. 2x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만 이 형태를 만들 수 있다야? 일단 x제곱이 필요하다. x제곱이랑 얘랑 곱하면 이 형태가 되니까 여기다가 뭐 x제곱이라고 쓰고 곱한 거를 썼었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0x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다시 여기다가 뭘 곱해야 또 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x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직접 이렇게 풀어볼 필요는 있어. 근데 이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남들은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이 문제를 푸는데 남들은 20초면 되는데 걔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20초가 아니라 한 3분은 걸린다고. 근데 하물며 이게 3차식이니까 망정이지 5차식이면 이렇게 풀어버리면 5분 걸리겠죠. 그리고 풀다가 실수를 하겠지. 우린 절대 실수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놈이 뭐다? 이놈이 1차식이다. ax 더하기 b의 꼴이다. 1차식이다. fx라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조립제법을 쓰면 된다라는 건데 조립제법을 쓰기 전에 이 문제는 약간 기초 문제라기보다는 기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꼬았어요. 일단 이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 다음을 얘기를 해볼게요. fx를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눴다고 생각해봐요. fx를. 그러면 fx를 얘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항상 수의 나눗셈은 4로 나누었으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4보다는 작은 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0, 1, 2, 3 중 하나겠죠. 그럼 당연히 차수에 대한 나눗셈은 fx를 gx로 나누면 그 나머지는 gx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건 작다는 얘기가 다항식의 관점이니까 수가 작다가 아니라 차수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gx가 만약에 3차식이면 나머지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fx를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 상수항이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상수항이니까 그냥 r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얘를 유럽으로 나눈 게 아니라 ax 더하기 b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 식이 되려면 여기다가는 뭐야? a를 지금 곱한 게 이거잖아요. 그럼 같은 식이 되려면 여기는 어떻게 되니? a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몫은 a분의 1 qx가 됩니다. 몫은.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같은 식이죠. 그리고 또 같은 fx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라고 쓰면 돼? 그대로 r이라고 써야 돼. 그래야지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아지니까.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fx를 1차식으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식인데 그때 그 1차식의 기본 베이스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식일 때를 말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돼야 돼.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고 최고차항 계수가 2 이런 것처럼 A가 1이 아닌 수면 어떻게 하냐?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결과를 살짝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요것을 A를 곱한 거면 목도 A를 나누식이 돼야 된다. 하지만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되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거니까 얘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제 해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조립제법은요, 주어진 이놈에 우린 빠르게 풀기 위한 거니까 이미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면 각각의 개수들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x세제곱의 개수는 2죠. 그러면 개수만 쓰는 거야. 2. x제곱 개수는 마이너스 12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20. 상수항은 마이너스 1. 만약에 중간에 얘가 없으면 그냥 한 칸 비워서 0이라고 쓰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호로 쓰고 이 앞에는 뭘 쓰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 그러니까 얼마? 3. 여기다가는 3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씁니까? 그냥 약속입니다. 그냥 약속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할 일은 2를 내립니다. 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는 얘랑 얘를 곱한 결과를 여기다가 쓰면 돼요. 6.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두 개를 더한 결과를 쓰는 거야.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자, 이제 반복입니다.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8. 두 개를 더하면 2. 곱하면 6. 더하면 5인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한 조립제법은 뭐라고요? 이걸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거든. 그럼 실제로 얘를 이걸 재해석한다면 이거는 주어진 이식을 사실 뭘로 나눈 거야? 이 형태로 나눈 거야. 얘가 아니라. 그럼 이 형태라는 건 뭐겠니? x-3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x 빼기 3이었어도 여기는 걔가 0되는 3을 썼을 테니까. 그럼 주어진 식은 결국 이게 fx면 그 fx를 이걸 뭘로 나눈 결과다? x 빼기 3으로 나눈 거라고. 그럼 그때의 몫은 이건데 얘가 상수항. 1차식, 2차식. 마찬가지잖아. 상수 1차, 2차, 3차.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거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 그리고 뒤에 거 나머지 5라는 식이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뭔데요? 2x 빼기 6으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얘가 아니라. 그럼 얘를 2x 빼기 6으로 나눴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2를 곱한 거니까 얘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몫인 거고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하겠죠. 익숙해지면 이걸 쓰고 나서 이거 개수가 2니까 개수가 2면 얘를 어떻게 하겠다? 2로 나눈 결과를 몫으로 하겠다. 하지만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근데 지금이야 헷갈리지 나중에 되면 하나도 안 헷갈려. 왜? 조립제법은 앞으로도 계속 쓰거든. 앞으로도 계속 쓰거든요. 헷갈릴 수가 없어. 자, 언제 조립제법을 쓰는 거다? fx를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그한테 쓰는 거고. 그죠? 그럴 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쓰면 된다. 이거는 몇 번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냥 뭐 초반엔 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지만 그냥 누구나 익숙해집니다. 단 주의할 것은 그게 ax 더하기 b 중에서 a가 1이 아닌 꼴이면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약간의 몫을 보정 작업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도 됐네요. 됐네. 1단원이 좀 쉬워 보이면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특히 3-1 학습이 좀 미진하게 되어 있으면 아마 많이 고생을 할 거예요. 3-1이 탄탄한 학생들은 좀 쉬운데 탄탄하지 않으면 좀 고생을 많이 할 거야. 근데 요거를 하면서 3-1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1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3-1을 다시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본 정석을 여러 번 풀면 돼. 그러면 3-1이 탄탄해지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넘어갔어. 1-5번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말하고 싶은 주제는 연조립제법이라는 거야. 연조립제법.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쓰겠다. 여러 번 쓰겠다. 이거거든요. 이건데 그 연조립제법을 쓰는 그 상황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 다 정리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문제에 치중하면은 1-5번 문제입니다. 1-5번에 n이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대요. 그 다항식이 3차 다항식이네. 2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자, 이 3차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바꾸겠다. 이 식을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c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d의 꼴로 바꾸겠다. a, b, c, d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자, 우리는 주어진 이 식을 봤을 때 여기에서 요렇게 식을 변형하겠다. 를 봤을 때 이게 연조립제법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은 와야 돼요. 주어진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바꾸겠다는 얘기는 조립제법을 여러 번 쓰겠다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주어진 이 식을 x-2로 나눴어. 자, 얘랑 얘는 같은 식이래. 그럼 얘를 x 빼기 2로 나눴어. 남는 게 뭐니? d죠. 그쵸? 얘를 x 빼기 2로 나눴다는 얘기는 얘랑 얘는 같은 식이니까 그럼 주어진 식을 x-2로 묶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x-2로 묶으면 그럼 묶이는 거가 이건 다 묶이잖아요. x-2로. 그럼 그 묶이는 게 a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2 더하기 c로 묶이고 묶이지 않는 게 d가 되니까 그 얘가 나머지인 거죠. 그럼 다시 그 몫을 그러니까 얘가 몫인데 그 얘를 x 빼기 2로 또 나누면 그 나머지는 뭐가 돼? c가 되겠죠. 그럼 다시 그 몫을 또 x 빼기 2로 나누면 나머지는 b가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식을 x-2 뭐다? 1차 다항식이다. 1차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D, C, B, A의 꼴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었잖아. 그 얘는 조립제법을 여러 번 쓰겠다는 거랑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가지고 직접 나누지 말고 1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x-2로 조립제법을 써보자. 그러면 2, 그 다음에 x제곱 계수 1, x계수 마사 상수항 5 됐죠? 우린 x-2로 나눌 거예요. x 빼기 2로 나눌 거니까 여기는 그 나누고자 하는 값이 빵이 되는 값을 써주고 뭐였다? 2 먼저 내리고 2를 먼저 내리고 두 개는
곱하고 2개는 더하고 2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17인데 그 17이 누구야? 17이 D죠. 17이 D였잖아요. 아, D가 17인 거야. 그럼 D는 구했네. 그러면 얘가 뭐인 거니? 요놈인 거죠. 몫인 거죠. 그럼 그 몫을 또 x 빼기 2로 또 나눠주면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니까 24가 된다. 그 24는 C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또 걔를 x 빼기 2로 또 나눠주면 내리고 곱하고 더하니까 13. 그 13이 그러면 B가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유놈이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를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 얘는 조립제법이다. 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됐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 거고요. 그냥 조립제법을 여러 번 쓰겠다.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결과를 써보면 결국 이 n이라고 하는 숫자가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였는데 근데 그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a가 2였으니까 2 곱하기 x 마2의 세제곱 b가 13 c가 24 d가 17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식이란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x가 2.01이면 x라는 놈이 2.01이래요. 이 x가 2.01이면 그러면 n이 얼마냐? 간단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다 구했으면 여기 2.01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어디다가 대입하면 돼요? 두 개는 같은 식이니까 아래 식에다가 x에 2.0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아래 식에다가 2.01을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n의 값은 지금 같은 식이니까 그러면 2.01에서 1을 뺐으면 0.01 2 곱하기 0.01의 세제곱 플러스 13 곱하기 0.01의 제곱 24 곱하기 0.01 더하기 17인 거야. 그러면 순차적으로 써주면 얘는 이것부터 1, 7, 점 이거는 여기다가 24 곱하면 점 24 그 다음에 1, 3 0, 2 이렇게 된다고. 됐죠? 이게 정답인 거야. 근데 지금은 그나마 친절한 게 1번을 구하고 나서 2번을 구하시오 였으니까 2번이 좀 쉽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무책임한 문제들은 1번이 없이 요 1번 이렇게 고쳐라 라는 그 1번이 없이 처음부터 n이 다음 것 같다. 근데 요 x에다가 2.01을 대입한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럼 그때도 뭘 생각해야 돼? 연조립제법을 생각해야 돼. 근데 그때 연조립제법은 그렇지 그러면은 주어진 식을 이런 꼴에서 요 2가 어떻게 튀어나온 놈이냐? 그 2는 얘랑 가장 가까운 정수값을 말한다고. 2.01과 가장 가까운 정수는 2잖아. 그러니까 x 빼기 2로 계속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얘가 2.01이 아니라 1.99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1.99에 제일 가까운 정수는 2잖아요. 똑같이 이 형태를 바꿔서 1.99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무책임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문제만 보고 나서도 연조립제법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곱셈 공식 교재로는 13번인데 이 13번에 있는 공식들 그 다음에
17번에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그 공식들, 이거는요 18번 곱셈 공식의 변형, 이것들은 목숨 걸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 외우는 곱셈 공식은 2차식이에요. 2차식에 대한 곱셈 공식, 2차식에 대한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근데 이제 고등으로 넘어가면서 2차식도 나오지만 3차, 4차 또는 문자가 x, y, z, 문자가 3개가 있는 식들의 곱셈 공식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양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전부 다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지금 이제 9시 50분인데 쉬는 시간은 20분을 가실 거거든요. 20분을 가실 거예요. 그래서 10분은 쉬시고요. 10분은 저기 13번부터 13, 17, 19 그 세 개에 대해서 빈칸에 채우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채우세요. 빈칸을 채우는데 외우고 있는 거면 그냥 쓰고 확인하시면 되고, 잘 모르는 거면 색깔 펜으로 적으세요. 적으면서 또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칠을 하든가 그렇게 하면서 외우는 거는 지금 당장 이거 바로 외우긴 힘드니까 그렇게 적으라서 나중에 집에서 학습은 꼭 하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시간은 10시 10분에 시작을 할 거예요. 10분에 시작을 할 건데, 네. 자, 10분간은 쉬시고, 10분간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쓰면서. 네.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애들이 되게 탄탄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된 거는, 선생님 참, 이 운명이면서, 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끝까지 한번 잘 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탄탄해질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1-6번부터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6번.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식을 전개할 때 그냥 무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곱셈 공식을 암기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자, 얘를 전개하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3차식이니까 3차식의 개수는 1, xxx, x제곱. 그 다음에 2차식은 x 곱하기 x 곱하기 a, x 곱하기 x 곱하기 b, x 곱하기 x 곱하기 c가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이 되고, x에 대한 1차식은 뭐 a, b, x 뭐 이런 놈들이 나오겠죠. 그 나올 수 있는 게 a, b도 있고 b, c도 있고 c, a도 있더라. 그리고 상수항은 a, b, c.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걸 통해서 1-6의 1번과 2번이 바로 이 문제였죠. 그러면 1번 문제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3. 이걸 전개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a, b, c에 1, 마이너스 2, 3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건 되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공식은 이거이지만 그냥 이 자체를 빠르게 그냥 정리하는 거죠. 빠르게 정리해주면 똑같이 x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의 개수는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2네요. 2x제곱. 그 다음에 1차는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2, 요거 3, 요거 마이너스 6, x. 상수항은 셋 다 곱한 거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냥 써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것도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 놈이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전개하시오. 이 형태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전개해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랑 똑같다. 그러니까 거기서 a 마이너스 2b 빼기 c를 제곱해주면 제곱의 합들, 그러니까 제곱의 합들 플러스 2 곱하기 둘 곱한 거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2bc,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ac, 뭐 이렇게 되겠네요. 역시 정리해주면 정답이다. 그 다음에 4번. 그 4번식의 기본 형태는 그냥 x라고 할까요? x 더하기 y의 세제곱 또는 x 빼기 y의 세제곱 이 꼴이었고, 자 이거 전개해주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일 때가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더하기 y세제곱 이거였고, 만약 얘가 이게 마이너스면 얘도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였죠. 그렇죠? 개수가 마이너스면 뿔막 개수가 플러스면 다 플러스. 그래서 개수가 1, 3, 3, 1 이런 꼴이었고, 걔랑 관련된 문제가 네 번째 문제인 2x 더하기 3y의 세제곱,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인 2x 마이너스 3y의 세제곱, 이거였네요. 그 마찬가지로 요 놈을 x, 헷갈리면 얘를 a, 이거를 b라고 생각해주면 a 세제곱, 그러니까 8x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그러면 개수가 4, 3, 12, 그 다음에 x제곱 y,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얘 곱하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2 곱하기 9, 18 xy 제곱 플러스 이거의 세제곱 27y 세제곱. 이게 4번이었고요. 5번은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꼴이었네요. 지금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그냥 맞추는 문제고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문제 6번. 6번의 기본 공식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은 뭐랑 같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만약에 a 빼기 b였으면 여기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인 거고요. 그걸 전개해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서 2a-b 곱하기 4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식에서 a 대신에 2a가 들어간 식과 똑같은 거니까 이 결과도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 푸는데 1-6번 문제를 실제로 푸는데 그 시간이 1분 이내에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쓰는데 1분 이내의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식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줄 만에 다 정답을 쓸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막 2분, 3분 걸린다면 이거는 맞춘 게 아니라 틀린 거야. 학습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푸는 속도가 느리다면 계속 푸세요. 계속 풀어서 연습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곱셈 공식은 기본적으로 이 공식들은 이 노란색 공식은
그냥 튀어나가야 되는 공식이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튀어나가야 돼. 근데 문제를 풀 때 흰색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어느 공식에 적용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흰색도 바로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 3학년 1학기 수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 곱셈 공식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졌을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첫 술에 절대 배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해야 되고 이 연습이 안 되면 뒤에 단원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어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등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학상이에요. 수학상이 완벽히 최상위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수학하, 수학원, 수투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건 불가능해. 그런데 수학상에서 최상위를 찍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최상위를 찍기가 되게 쉬워. 왜냐? 이참수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나중에 수학원 들어가서 지수함수, 삼각함수 할 때 최대 최소 구하라? 이론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장 기본은 수학상이야. 수학상은 무조건 최상위권으로 만들어야 돼. 무조건.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안 되면 이것만 반복해야 돼. 실제로 몇몇 학생들은 수상만 5번째예요. 이런 애들 내가 많이 봤어. 그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만 한 번만에 끝낼 수 있게끔 최상위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1-7번. 1-7번. 역시 공식에만 대입하면 되는 문제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공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7번의 첫 번째 문제의 공식은 이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뭐냐 라고 하는 거. 자, 요거 목숨 걸고 외워야 되는 식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주어진 이 식 결과는 뭐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다 전개해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목숨 걸고 암기해야 돼요. 왜 목숨 걸고 암기해야 되냐면 이 식이 아주 많이 나와요. 킬러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전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인수분해. 거꾸로 이 식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 식은 얘랑 같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공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건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천천히 얘기를 하겠지만 난 얘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할 거야. 이 식을 가지고 정리해주면 얘가 되는데 다시 요걸 또 정리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하나의 어떤 성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목숨 걸고 암기해야 되는 식이에요. 걔랑 관련된 문제가 첫 번째 문제에서 잘 보면 첫 번째 문제 1번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이 x가 a고 y가 b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c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뒤에 건 뭐가 되겠니? a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에 주어진 식과 똑같죠, 그쵸? 순서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된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 곱하기 얘를 곱하면 플러스 xy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되는데 잘 보이진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딱 봤을 때 느낌이 주어진 식이 왠지 이 형태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 식을 그냥 한번 써보는 거지. 이 식을 쓰고 실제 걔랑 주어진 식이 같은 꼴인지를 한번 비교해보면, 그죠? A가 X고 이게 같은 건지 비교해보면 같구나. 그러니까 얘도 얘가 되겠다라고 바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문제.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 이런 놈 있었죠? x-y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자,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이놈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었는데, 근데 이 단어를 할 때는 애들이 보통 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까먹는 식 중에 하나가 얘랑 얘를 곱하면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 두 개를 곱하면,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을 곱하면 뭐가 되느냐. 정리해보면 되겠지만 그 결과는 x 4제곱 곱하면 x 4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y제곱 더하기 y 4제곱입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역시 중요한 거는 이거 전개하는 게 중요하진 않아. 중요한 거는 거꾸로의 인수분해. 이 놈을 인수분해하면은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 형태가 나왔을 때 거꾸로 얘를 인수분해를 잘 못하더라고 하면 얘가 돼요. 그쵸? 그래서 요놈들 역시 자주 나오는 꼴이고요. 자주 나오는 꼴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거 봤더니 끝났죠. 그쵸? 두 번째 있는 꼴이 이 형태에 대한 문제가 그 문제랑 똑같다는 거 그럼 바로 매칭이 될 거야. 쓰지 않을게요. 그냥 계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문제는 이런 꼴인데 괄호 곱하기 의 꼴이에요. 자, 괄호가 4개가 있는 이 식에 대한 전개는 이거는 얘를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라 치환입니다. 괄호의 곱은 치환이에요. 그럼 이걸 치환하려면 얘를 2개씩 묶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랑 누구를 묶을 거냐? 라고 한다면 그래, 얘기를 할게요. 자, 이 문제 형태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꼴이고요. 두 번째는 괄호 곱하기 더하기 상수가 있는 꼴. 세 번째는 괄호 곱하기 플러스 kx 제곱이 있는 꼴. 요 형태 문제는 3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꼴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2개씩 묶을 거야. 누구랑 누구를 묶냐면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요. 즉, 이 2개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놈끼리 묶어줍니다. 그럼 얘는요, 상수항의 곱이 같은 것끼리. 요 놈은 상수항의 곱이 같은 것끼리 묶어줍니다. 세 번째 건 잘 나오진 않는데, 세 번째 게 나오면 일단 털리더라고요. 왜? 우린 합이 같은 것끼리 묶는다 해서 위스키진 거야. 그래서, 요 두 형태는 자주 나오거든요. 세 번째 건 잘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같이 알아두는 게 좋아. 그러면 지금 요 3번 문제가 이거잖아. 여기 x 마 1,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마 2,
x 더하기 3 이거니까 이런 꼴은 상수항 그러니까 마일 2 마이너스 2 3 이놈 중에서 합이 서로 같아지는 두 놈끼리 묶어주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상수항은 1이죠. 이거 두 개 묶어주면 상수항 1이죠. 이렇게 묶어준다고요. 그럼 그렇게 묶어서 식을 전개해주면 이거 x제곱 더하기 x마2 곱하기 이거 x제곱 플러스 x마6 이렇게 되고요. 우린 그럴 때 앞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를 t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t마2 곱하기 t마6이니까 전개해서 다시 그 또 t를 x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치환이다. 치환인데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치환하면 되겠다. 요 문제였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과 관련된 문제 1-7번 곱셈 공식의 변형 1-7번? 1-7 자, 1-7번 방금 전에 6번이었나? 자, 1-7번 곱셈 공식의 변형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들 어떤 형태냐면 우린 얘를 대칭형이라고 해요. 대칭형이라는 얘기는 문자들이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x랑 y 문자를 서로 바꿔 그렇다 하더라도 식의 변형이 없다면 우린 얘를 대칭형이라고 해요. 맞죠? 이 x, y 지들끼리 문자를 바꾸고 이 x, y를 지들끼리 문자를 바꿔도 식이 똑같잖아. 우린 그런 놈들을 대칭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자가 두 개가 되는 대칭형은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 두 값만 알면 모든 값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세 개인 대칭형은 문자 3개인 대칭형은 x, y, z의 합과 x, y, y, z, zx 그리고 x, y, z 이 3개의 값만 구하면 모든 값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형 어떠한 식, 대칭형 방정식 이런 놈들은 일단 그게 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즉 얘를 먼저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야. 그냥 막 풀 수도 있지만 주어진 이 식을 봤을 때 이 식은 대칭형이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나와 있네. 오케이. 얘는 나와 있네. 오케이. 그러면 뭐만 더 구하면 된다? x 곱하기 y만 구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에서 출발을 하세요. x 곱하기 y는 두 개를 가지고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자, 요거를 다음과 쓸 수 있었는데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뺀 거랑 같고요. 는 얘가 4니까 16 마이너스 2xy다. 근데 그게 8이니까 x 곱하기 y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x 곱하기 y는 4입니다. 그럼 이제 얘랑 얘를 알면 이거 구할 수 있죠. 세제곱의 합은 이꼴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에다가 대입해주면 정답이다. x 마이너스 y는 x 마이너스 y를 제곱해주면 얘는 이 두 개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로 얘를 나타내주면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4xy를 뺀 거랑 같다. 그러면 값구할 수 있고 제곱해서 그 값이 되는 그러한 제곱근 두 개죠.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그 두 개의 값을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 그냥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 거 그냥 풀어보세요. 두 번째 거 역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 끝났네요.